네, 어제 예정됐던 자신의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쪽 대변 변호사는 지난주 금요일 박 전 대통령의 왼발이 심하게 찢어져서 통증을 호소했다면서 거동 자체가 불편하고 밤에는 잠도 못 이룬다고 불출석 사유서 설명했습니다. 교정당국 관계자도 청와대 지역 시절부터 약했던 박 전 대통령의 발가락이 구치소 문턱에 부딪히면서 통증이 생겼다라고 말했습니다. 문턱에 부딪히면서. 예. 아프실 예정을 이렇게 소화하실 줄은 저는 몰랐네요. 어쨌든 잘 소화하셔서 재판 하나를 건너뛰었고 이렇게 되면 이제 계속 아프다거나 통증이 남아있다거나 하면서 몇 번 더 건너뛸 수도 있겠네요. 100일도 안 남았기 때문에 구속 만료일까지 버티는 전략이라고 초반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하나의 기술이 지금 나온 게 아니겠는가. 만약에 본인이 불참하면 불리한 재판이었다고 하면 발가락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셨을 텐데. 네,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증인으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주목도 많이 됐고요. 네, 서로 만나지 않은 거죠. 자, 다음 순요. 네, 아침 한겨레 신문 보도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3차 독대, 그러니까 지난해 2월 15일 만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최순실 씨와 대포폰으로 총 8차례 통화했다라고 합니다. 8차례. 이 횟수도 뭐 물론 의미가 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통화 시간이죠, 시간. 통화 시간이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하는 시간대만 절묘하게 피해가지고. 그렇죠. 앞뒤로 전화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 시간, 독대 시간, 그러니까 그날따라 유난히 통화가 많았고, 그 전후로 전화가 빽빽하게 왔는데, 그 독대 시간대에는 전화를 걸지 않아서 일부러 피하고 전화한 것 같고,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 독대를 알고 있었다라는 정황 증거인 거죠. 그럼 장시호 씨가 뭐 독대 면담 일정 이런 수첩, 뭐 종이를 본 적이 있다고 최순실 씨 방에서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죠. 알았겠죠. 당연히. 알았겠고, 통화의 내용은 몰라도, 그 시간대를 피해서 전후로 집중적으로 전화한 것으로 보아 관련 대화를 한 게 아니겠느냐. 뭐. 계속 상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정황인 거죠. 네. 이거 전체를 부인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뭐, 예를 들어서 K스포츠 재단에 대해서도 본인은 전혀, 최순실 씨와 의논을 하지도 않고 맡긴 적도 없다. 네, 안종범 전 수석이 애써서 길을 쓰고 만든 거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죠. 최순실 씨한테 내가 부탁한 적이 없어. 예. 그렇게 검찰 조사에서 얘기를 했고, 최순실 씨는 아니었죠. 본인이 이제 박 전 대통령 부탁으로 했다.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네, 관련해서 어제 TV조선이 검찰의 최순실 씨 수사 기록 보도했습니다.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부탁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물론 미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내가 직접 나서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운영 체계나 이런 부분이 잘 돌아가는지 체크를 해보라고 했다라고 인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상. 네, 이현주 국민의당 원내수석 부대표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아이를 둔 학부모로서 아이들의 급식질이 형편없어지고 있는 문제에 분개하면서 나온 얘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기자와 사적으로 대화한 게 이런 식으로 보도됐다. 당사자 입장도 확인하지 않고 그러면서 SBS에서 강력한 유감도 표했죠. 예. 표했더니 SBS가 녹취를 공개해버렸죠. 예. 당사자 입장을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게 아니라 당사자 입장을 확인하려고 전화한 기자의 후속 취재 내용이었더라고요. 네, 원내정책회의 한 다음에 더 자세하게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패턴 같은 게 보여요. 국민의당이 최근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이 이현주 의원의 케이스도 그런데 분명히 이제 스스로 자초한 문제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 케이스도 SBS 기자가 사적 대화, 저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밥집에서 밥 먹다가 또는 뭐 둘이 대화하는 걸 몰래 녹취했다든가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그냥 후속 취재였더라고요. 예, 전화로. 예.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을
분명히 자초한 측면이 강한데,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잘못을 하긴 했지만 내가 잘못한 정도보다 훨씬 크게 부풀려서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 피해의식이랄까요? 이런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사안도 이렇게 SBS 기자를 공격하거나 혹은 그럴 게 아니고 이제 파업 현장에 찾아가거나 뭐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정면으로 거기 가서 이해를 구하거나 그렇게 할 사안인데 이걸 보도한 언론을 탓해버렸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국면이 돌파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정당하게 취재했다고 생각하는 SBS 같은 경우는 녹취를 아예 공개해서 더 큰 피해를 입히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입고 있지 않습니까? 바깥에서 적을 자꾸 찾는데 이렇게 되면 바깥의 국민들을 점점 더 설득할 수 없게 되는데 이건 전반적인 리더십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개개인 의원들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보면.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문병호 전 최고위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당에서는 지금 그 검찰이 여당 대표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요약하자면 보고 있는 거죠? 제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기류가 이유미 씨 단독 범행으로 흘러가다가 네. 주말에 이제 갑자기 이준석 전 최고위원까지 영장을 청구하게 된 배경이 뭐냐. 네. 그것을 이제 저희 당에서는 추미애 대표가 머리 자르기 발언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줬고 이제 검찰이 현 정권에 대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네. 권력 해바라기성 수사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혹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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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이전 추미애 대표의 발언 이전까지는 검찰이 내부적으로 단독 범행으로 결정하려고 했다는 또 어떻게 아십니까? 그렇게 했다는 걸 알아야 그게 그렇게 제가 좀 대충 이제 또 수사 상황을 제가 조금 이렇게 여기 듣고 있었는데요. 그런 흐름이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좀 작년에 리베이트 사건하고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이 리베이트 사건이요? 작년 리베이트 사건 때는 저희가 좀 업무 처리 미숙을 했었는데 그걸 가지고 검찰에서 뭐 대단한 죄가 선거법 위반이 있는 것처럼 영장을 청구하고 2번이나 청구하고 기소해가지고 결국 무죄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유미 씨 조작에 대해서 저희가 할 말은 없죠. 정말 잘못하고 죄송했다고 말씀드리는데 네네. 그것을 또 자꾸 또 윗선에 연결시키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만약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영장이나 또 기소를 해가지고 만약에 무죄가 되면은 검찰이 과연 책임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리베이트 사건 무죄 판결 났는데 수사한 검찰이 사과하거나 책임졌단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근데 당시 리베이트 사건은, 국민의당 내부 제보에서 출발을 했고,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이라서, 선관위 기준에서 고발 대상이 됐던 것이고, 출발은 국민의당 내부 제보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좀, 그렇게 억울해 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결과는 비슷해요. 결과는 이제 누구 말을 믿느냐인데.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도. 제 말은, 리베이트 사건이 어떤 음모나 혹은 정치적 고려 때문에 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민의당 내부의 문제로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말씀대로 하자면 검찰은 내부적으로는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려고 하고 있었는데 여당 대표가 가이드라인을 줘서 그래서 이준석 최고위원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기류가 바뀐 것이다. 그런 의혹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작년과 똑같다고 보는 것이요. 예. 출발은 저희가 국민의당이 미숙함으로 단초를 제공했죠. 작년에도 리베이트 사건도 네네. 무슨 계약서를 위조한다 할지 여러 가지 업무 처리를 잘못했어요. 네. 그걸 가지고 검찰이 이제 침소 공대해 가지고 마치 무슨 돈이 왔다 갔다 한 것처럼 그렇게 해 가지고
기소를 해서 저희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에게 막대한 타격을 줬고요. 네. 이번에도 이유미 씨 단독 범행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꾸 이제 언론에다 뭘 얘기하고 뭐 이준서 전 최고가 개입이 됐다. 뭐 무슨 박지원 대표한테 뭐 보고가 됐다. 뭐 이렇게 해서 자꾸 침소봉대해가지고 마치 국민의당 전체가 이것에 무슨 관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똑같은 지금 사건 과정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당신은 검찰 인지수사가 아니라 이제 선관위 고발건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근데 네. 이준서 이게 그 핵심인 이준서 최고위원의 진술과 이유미 씨의 진술이 대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뭐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유미 씨는 일관되게 지시에 의해 행동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준서 최고위원은 일관되게 자신은 조작된 자료인지 몰랐고 지시한 적도 없다. 뭐 이렇게 대립하는 건데 네네. 물증 같은 거는 대단히 약한 것 같고 정황으로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준서 진술을 믿어주는 것이 국민의당인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검찰이 그 진술에 의구심을 가지는 건 단지 검찰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한 여론조사 따르면 단독 범행 아니라고 생각하는 여론은 70%가 넘는데 물론 여론이 유죄라면 유죄라는 게 아니고요. 이게 누구 진술을 더 믿느냐 하는 문제라고 하면 어차피 심증인데 국민의당은 예. 밖에서 보면 이준서 최고위원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곧 검찰이 가이드라인을 따른 증거다라고 하기에는 좀 약하거든요. 여론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자꾸 예. 언론에서 자꾸 기자와 사적으로 대화한 게 이런 식으로 보도됐다. 당사자 입장도 확인하지 않고 그러면서 SBS에서 강력한 유감도 표했죠. 예. 표했더니 SBS가 녹취를 공개해버렸죠. 예. 당사자 입장을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게 아니라 당사자 입장을 확인하려고 전한 기자의 후속 취재 내용이었더라고요. 네, 원내정책회의 한 다음에 더 자세하게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패턴 같은 게 보여요. 국민의당이 최근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이 이현주 의원의 케이스도 그런데 분명히 이제 스스로 자초한 문제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 케이스도 SBS 기자가 사적 대화, 저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밥집에서 밥 먹다가 또는 뭐 둘이 대화하는 걸 몰래 녹취했다든가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그냥 후속 취재였더라고요. 예, 전화로.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을 분명히 자초한 측면이 강한데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잘못을 하긴 했지만 내가 잘못한 정도보다 훨씬 크게 부풀려서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 피해의식이랄까요? 이런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사안도 이렇게 SBS 기자를 공격하거나 혹은 그럴 게 아니고 이제 파업 현장에 찾아가거나 뭐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정면으로 거기 가서 이해를 구하거나 그렇게 할 사안인데 이걸 보도한 언론을 탓해버렸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국면이 돌파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정당하게 취재했다고 생각하는 SBS 같은 경우는 녹취를 아예 공개해서 더 큰 피해를 입히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입고 있지 않습니까? 바깥에서 적을 자꾸 찾는데, 예. 이렇게 되면 바깥에 국민들. 청구하고 두 번이나 청구하고 기소해가지고 결국 무죄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유미 씨 조작에 대해서 저희가 할 말은 없죠. 정말 잘못하고 죄송했다고 말씀드리는데. 네네. 그것을 또 자꾸 또 윗선에 연결시키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만약에 이준서 전 최고위에 대해서 또 영장이나 또 기소를 해가지고 만약에 무죄가 되면은 검찰이 과연 책임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리베이스 사건 무죄 판결 났는데 수사한 검찰이 사과하거나 책임졌단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근데 당시 리베이트 사건은 국민의당 내부 제보에서 출발을 했고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이라서 선관위 기준에서 고발 대상이 됐던 것이고 출발은 국민의당 내부 제보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좀
그렇게 억울해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결과는 네. 비슷해요. 결과는 이제 누구 말을 믿느냐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도 제 말은 리베이트 사건이 어떤 음모나 혹은 정치적 고려 때문에 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민의당 내부의 문제로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말씀대로 하자면 검찰은 내부적으로는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려고 하고 있었는데 여당 대표가 가이드라인을 줘서 그래서 이준서 최고위원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기류가 바뀐 것이다. 그런 의혹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작년과 똑같다고 보는 것이요. 예. 출발은 저희가 국민의당이 미숙함으로 예. 단초를 제공했죠. 작년에도 리베이트 사건도 네네. 무슨 계약서를 위조한다 할지 여러 가지 업무 처리를 잘못했어요. 네. 그를 점점 더 설득할 수 없게 되는데 이건 전반적인 리더십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개개인 의원들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보면.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문병호 전 최고위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당에서는 지금 검찰이 여당 대표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요약하자만 보고 있는 거죠? 제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기류가 이유미 씨 단독 범행으로 흘러가다가 네. 주말에 이제 갑자기 이준서 전 최고위원까지 영장을 청구하게 된 배경이 뭐냐. 네. 그것을 이제 저희 당에서는 추미애 대표가 머리 자르기 발언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줬고 이제 검찰이 현 정권에 대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네. 권력 해바라기성 수사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혹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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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추미애 대표의 발언 이전까지는 검찰이 내부적으로 단독 범행으로 결정하려고 했다는 또 어떻게 아십니까? 그렇게 했다는 걸 알아야 그게 그렇게 제가 좀 대충 이제 또 수사 상황을 제가 조금 이렇게 여기 듣고 있었는데요. 그런 흐름이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좀 작년에 리베이트 사건하고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이 리베이트 사건이요? 작년 리베이트 사건 때는 저희가 좀 업무 처리 미숙을 했었는데 그걸 가지고 검찰에서 대단한 죄가 선거법 위반이 있는 것처럼 영장 독대 시간 그러니까 그날따라 유나이트 통화가 많았고 전후로 전화가 빽빽하게 왔는데 독대 시간대에는 전화를 걸지 않아서 일부러 피하고 전화한 것 같고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 독대를 알고 있었다라는 정황 증거인 거죠. 그럼 장시호 씨가 독대 면담 일정 이런 수첩 종이를 본 적이 있다고 최순실 씨 방에서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죠. 알았겠죠. 당연히 알았겠고 통화의 내용은 몰라도 그 시간대를 피해서 전후로 집중적으로 전화한 것으로 보아 관련 대화를 한 게 아니겠느냐. 계속 상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정황인 거죠. 네. 이거 전체를 부인하고 있을까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K스포츠 재단에 대해서도 본인은 전혀 최순실 씨와 의논을 하지도 않고 맡긴 적도 없다. 네, 안종범 전 수석이 애써서 길을 쓰고 만든 거라고 이야기한 거가 있죠. 최순실 씨한테 내가 부탁한 적이 없어. 그렇게 검찰 조사에서 얘기를 했고 최순실 씨는 아니었죠. 본인이 이제 박 전 대통령 부탁을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네, 관련해서 어제 TV조선이 검찰의 최순실 씨 수사 기록 보도했습니다.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부탁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물론 미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내가 직접 나서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운영 체계나 이런 부분이 잘 돌아가는지 체크를 해보라고 했다라고 인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상. 네, 이현주 국민의당 원내수석 부대표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아이를 둔 학부모로서 아이들의 급식질이 형편없어지고 있는 문제에 분개하면서 나온 얘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네, 어제 예정됐던 자신의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쪽 대변 변호사는 지난주 금요일 박 전 대통령의 왼발이 심하게 찢어져서 통증을 호소했다면서 거동 자체가 불편하고 밤에는 잠도 못 이룬다고 불출석 사유서 설명했습니다. 교정당국 관계자도 청와대 지역 시절부터 약했던 박 전 대통령의 발가락이 구치소 문턱에 부딪히면서 통증이 생겼다라고 말했습니다. 문턱에 부딪히면서. 예. 아프실 예정을 이렇게 소화하실 줄은 전 몰랐네요. 어쨌든 잘 소화하셔서 예. 재판 하나를 건너뛰었고 이렇게 되면 이제 계속 아프다거나 통증이 남아있다거나 하면서 몇 번 더 건너뛸 수도 있겠네요. 100일도 안 남았기 때문에 구속 만료일까지 버티는 전략이라고 초반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하나의 기술이 지금 나온 게 아니겠는가. 만약에 본인이 불참하면 불리한 재판이었다고 하면 발가락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셨을 텐데. 네,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증인으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주목도 많이 됐고요. 네. 서로 만나지 않은 거죠. 자, 다음 순요. 네, 아침 한겨레 신문 보도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3차 독대, 그러니까 지난해 2월 15일 만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최순실 씨와 대포폰으로 총 8차례 통화했다라고 합니다. 8차례. 이 횟수도 뭐 물론 의미가 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통화 시간이죠, 시간. 통화 시간이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하는 시간대만 절묘하게 피해가지고. 그렇죠. 예. 앞뒤로 전화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